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국채금리 올라가고 이런 소동이 좀 있었죠.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트럼프가 관세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어쨌든 관세 관련된 발언은 이번 주에 또 영향을 계속 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제 미국 관련된 뉴스에 시장이 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2주 연속 순매수했다가 지난주 미국의 어떤 신용등급 문제, 금리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매도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가운데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이 되는 업종들, 건설, 증권, 방산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는 전체적으로 빠졌어요. 근데 뭐 낙폭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 정도 하락은 그동안 좀 반등한 거에 따른 숨고르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도 보면 뭐 딱히 이렇게 올라갔다 싶은 종목들보다는 대부분 다 이제 부진했잖아요. 뭐 로키드 마티니 플러스라고 하지만 0.1%니까 의미가 없고, 뭐 빅테크, 금융주, 뭐 다음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자동차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지난주 미국 시장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뉴스들을 좀 보면 우선 관세 관련해서는 한동안 뉴스가 정체였어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중국하고 협상 결과 일부 보도가 된 거 이후에 추가적으로 협상이 뭐 발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라고 공개되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인도가 추가 협상을 진행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중에 하나 정도가 뭐 추가적으로 내용이 공개가 되는지 발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추가 협상이 안 나오고 있다,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에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요인이고, 또 금리가 최근 들어서 올라간 다음에 아직까지는 아슬아슬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내렸고, 일본 국채금리 올라가고, 여기에 또 미국의 감세안이 통과가 되면서 금리의 어떤 상승 요인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죠. 그런데 마냥 또 금리가 올라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위치 자체가 지금 계속 금리가 현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 주식시장은 편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금리가 빠지는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다행인 건 미국의 경제 지표도 쭉 나오는 거 보면 아직까지 실물 지표, 그러니까 심리 지표는 안 좋은데 실물 지표는 아직 견조해서 시장이 빠질 때, 이게 지금 경제 상황 괜찮으니까 뭐 저점 매수 해볼까? 이런 어떤 매수가 가동되는 그런 환경은 이렇게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종목들이, 발목 잡는 종목들이 계속 나와서 또 여기서 확 시원하게 올라가지는 못하죠. 특히 빅테크주들이 지난주 중반 이후에 추진거렸고, 애플이 8거래일 연속 빠졌어요. 예, 8거래일 연속 빠지면서 시장이 좀 어정쩡하게 눌려있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관세 유예 딱 시켜놓고 90일간의 관세 유예 시켜놓고 절반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결론이 안 나오니까 좀 초조해서 그런지 열받아서 그런지 유럽연합에다가 이후에 50% 관세 부과할 거다. 6월 1일 날짜로 그렇게 이제 위협을 했고, 또 애플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아이폰은 25% 관세 부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급을 했거든요. 이건 사실상 다른 나라한테 압박 넣는 거예요. 빨리 협상해라. 좋은 말 할 때 협상해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거라서 이번 주 어떤 속도를 내면서 최근에 보면 약간 일본 아니면 하여튼 인도일 것 같다. 발표가 먼저 나오는 나라가.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뉴스가 좀 나올 가능성,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전히 위협적인 건 이제 금리죠. 예,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4.5, 4.6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이 위치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4.5 밑으로 내려가서 좀 안정적으로 4.0을 향해서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좀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금리가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에게 좀 불안함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주에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 이 성과, 이게 그 중국의 반도체 공급이 금지되고 막 그렇게 되면서 이거를 이번 실적에 일부 좀 털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털어낸 규모가 어느 정도 실적을 좀 잠식을 했을까, 실제로 털어내긴 했을까, 이런 것들 등등이 좀 있어서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미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에서 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 사이에 트럼프가 느닷없이 막 EU 유럽연합이 막 자기네들 돈 뜯어간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애플도 뭐 이제는 관세 내야 돼 막 이런 주장을 막 하고 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이 사람이 특히 애플
관세 이야기한 게 되게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애플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도 미국에서 안 만들면 관세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2016년에도 그 애플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때도 미국에서 뭐 생산 안 하고 하면 35% 관세 내야 된다고 막 이런 주장 막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애플이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 생산 안 하잖아요. 중국하고 뭐 베트남 아니 그러니까 인도 이런 데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말로는 저렇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임기 내에 생산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애플이 트럼프를 달랠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가 한 방 던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어떤 불안함이 주 초반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또 금리가 제법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후반에 좀 살짝 꺾이긴 했는데 금리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으로는 그러니까 무디스가 재정 문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감세안이 통과가 일단 하원 통과죠. 하원 통과가 되면서 뭐 어디서는 3조 달러, 어디는 3조 8천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최대치 잡고 4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빚을 내야 되니까 빚을 낸다라는 거는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거고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자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인데 다만 이제 저도 그렇게 금리가 마냥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보는 게 그 연준이 어쨌든 연내 금리 인하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좀 늦게 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금리가 올라간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연준에서는 금리를 하반기에는 내릴 거로 거의 지금 유력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마냥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또 인플레이션이 다행히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여기서 튕겨 올라간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물가 수준이 괜찮은 수준이라서 마냥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고 적정한 수준, 일단 시장에서 적정한 수준은 상단을 4.7%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선 정도에서는 상단이 되면서 아마 고점이 될 거다. 이런 어떤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준을 4.5 밑으로 내려가는 게 시장에는 안도감을 줄 거고 4.5, 4.6 요 사이에서 움직이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을 거다. 이 정도의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도 채권이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해외 투자자들한테 설문을 했더니 가장 매력적인 게 이번 올해 가장 매력적인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 유럽 주식이 36%라고 답변을 하고 금이 23%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평가를 받아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가 상대적으로 좀 순위가 되게 낮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금리는 여기서 쭉 빠지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제 좀 금리가 그렇다고 마냥 올라가기는 어려워서 4.5, 4.6 이 부분에서 좀 눈치 보다가 결과적으로는 연준의 메시지라든가 뭐 관세 협상 이런 메시지에 따라서 방향을 잡을 거다. 그래서 조금 저는 흔들리다가 이제 결국엔 내려갈 걸로 보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금리는 주식시장에 또 계속해서 변수가 될 거다.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서는 이 차트에 굉장히 특이한 어떤 현상이 좀 있죠. 올해 들어서 특이한 게 60주선을 넘어가면 그 다음 주에 음봉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연두색 선이 이제 60주선인데,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양봉이 나오면,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60주선을 바로 회복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왔었고,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 주에 또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주에 흐름 자체가 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어떤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분기 차트 양봉이 아니라 분기 차트인데 제가 이건 몇 번 보여드렸죠. 코스닥 시장에서의 분기 차트는 60분기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선이 웬만하면 바닥이 되고 그 선에서 바닥이 회복되고 나면 시차는 좀 있더라도 결국에는 큰 상승이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 근데 이게 사실 지난 1, 2, 3월에 한번 걸렸어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윗골이 엄청 나오면서 이제 밀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결국에는 다시 모양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680선 정도를 완전한 바닥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좀 밀어붙이는 장이 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패턴 보면 60주선 깨고 나면 60분기선 깨고 나면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양봉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 분기 때 그런 흐름이 나오다가 이제 딥시크에 한 방 맞고 뭐 트럼프 이슈에 또 한 방 맞고 하면서 결국에는
지난 분기에 그걸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4분기 연속 하락하면 웬만하면 그때가 이제 반전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차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종목 장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좀 시장이 불편하더라도 종목들 수급은 계속해서 찾아오면서 이런 종목은 담아야지 이런 종목들을 좀 줄여나갈 필요는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방향을 위해서는 수급이 좋아져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2주 연속 매수해서 이제 컴백하나 보다, 컴백했구나 이랬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금리가 뛰면서 매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뭘 팔았나 봤더니 삼성전자를 4,600억이나 팔았죠. 그러니까 하루 평균 9천억 정도 판 거, 900억 정도 판 거니까 매도가 적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자동차 팔고 이런 어떤 매도를 보고 매수하는 걸 보면 하이닉스는 꾸준하게 이제 매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은 블록들이니까 저거는 순위에서 빼는 게 합리적이고 그 외의 종목들을 보면 이제 방산, 금융, 건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하고 맞물리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금리나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나 다음에 증시 부양, 밸류업 뭐 이런 등등 있잖아요. 이런 이슈에 맞물리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매수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수출주를 매수하지 못하고 정책적인 뒷받침 되는 종목군들로 가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조금은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종목들을 보면 코스닥에서는 지난주에 조선부품,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중에 일부, 다음에 역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뭐 엔터나 게임이나 화장품 이런 것들은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상승폭이 미미해서 저건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2차 전지 중국 정책 때문에 미국의 정책 때문에 이제 많이 빠지고 반도체나 로봇이 또 지난주에 크게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피에서는 뭐 건설, 금융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고 주력 수출주들은 다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부진했다. 그래서 배당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차기 정부 이거는 뭐 어디가 집권을 하든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밸류 대비 너무 주식시장이 싸다라는 거를 부각시키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거다라고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서 관련된 증권, 금융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들은 일부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원전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 해가지고 건설주들도 좀 올라가면서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만 실제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번 주 종목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엔비디아 실적이라고 봐야 돼요.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그냥 실적 예상보다 잘 나오겠구나 보통 그렇게 예상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에 제품 공급하지 못한 거를 갖다가 이제 H20이 재고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이번 분기에 털어버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털었을 때는 예상했던 것보다 이익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고 회사 쪽에서 어떤 코멘트를 내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왜 종목에 영향을 주냐면 보시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뭐 제품을 완전히 HBM3 이런 걸 공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면 하이닉스는 완벽하게 똑같다까지는 아니지만 방향성이 대체로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주변 종목군들의 영향을 주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하고 시소를 타는 종목이라서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 주에 종목들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 하나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대선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기별 성장률을 제가 왜 갑자기 보여드리냐면 지금 성장률 이런 추세라면 주식시장이 지탱되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올라왔다, 반등 시도를 그나마 했다라는 거는, 그냥 많이 빠져서 빠졌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이런 것들로 올라간 것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 경기부양책을 펼칠 거다. 그러면 이제 분기 성장률이 그동안은 하향되고 있었는데, 이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미국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미국 재료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데, 대선 일정이 우리나라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일정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만약에 이번 주 매수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금리나 뭐 환율 이슈도 있겠지만 대선에 따른 어떤 매수 기대 이런 것들도 일부 작동했을 수도 있다. 이 점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딥시크 충격 이후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 반응. 다음에 이제 금리와 환율이 특히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환율 협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잖아요. 근데 환율이 너무 또 빠지면 수출주에
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환율 동향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관세 협상이 결론이 안 내고 그러면서 막 트럼프가 막 뭐라고 주말 사이에 몇십이 또 SNS질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일본이 지금 또 협상자를 안 하고 튕기니까 트럼프가 이시바한테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총리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뭐 갑자기 우리 비행기, 우리 전투기 사줄 생각 있나?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되게 지금 뭔가 좀 초조해 하는구나,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일본, 인도, 우리나라 이제 대선 끝나야 될 거고, 그래서 한두 곳 정도 어떤 협상이 나오게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 매도가 저런 식으로 또다시 쌓이기 시작하면 지수는 아래로 확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매수 전환 여부, 그다음에 60주선 저항 이후에 첫 번째 반응, 이번 주에 양봉이 나와야 다음 주까지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계기가 대선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되죠. 그래서 경기 부양이 이슈로 올라오게 되는지 이게 중요하고, 당장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나 수출주는 부진하고 건설, 금융, 원전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가서 정책 종목군들이 뭐 수출주를 갖다가 좀 더 꺾는, 예, 그 반대쪽 시소가 되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시소가 이제 반대로 가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선 트럼프 관세 발언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협상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근데 써먹으려고 생각을 하면 무디스 때문에 참았던 걸 여기 와서 갑자기 터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버텨내 주는지 요걸 보고 가늠을 하는데, 이게 협상용이라는 걸 대부분 투자자들도 알 거예요. 그래서 뭐 터무니없이 밀지는 못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에서 AI 이슈가 또 부각이 될 수 있는지 요거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 기대감, 대선 사전투표 주간이라서 우리 증시가 좀 따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지난주에 건설, 방산, 원전, 금융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반대 시소에 있었던 게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이 반대쪽 시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소에서 어떤 흐름이 아예 그냥 당분간 저쪽으로 고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갈아타기가 나오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뭐냐면, 이게 인도의 그 최저임금 시급을 갖다가 그 시급이 아니라 최저 하루 일당 이 차트인데, 이게 그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인도는 일당이 한 3,000원 돼요. 일당이. 하루 10시간 근무한다고 치면 시간당 30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베트남이 어느 정도 되냐면, 베트남이 시간당 1,300원 정도 됩니다. 임금이. 우리나라가 시간당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최저임금이. 미국이 어떠냐면, 미국도 최저임금이 10,000원인데, 주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워싱턴, 뉴저지, 메릴랜드 이런데, 뭐 애리조나, 콜로라도 이런 데는 우리나라 돈으로 시간당 임금이 20,000원이 넘어요. 근데 저기서 인도 시간당 한 300원 정도 되고, 베트남 1,300원 정도 되고, 이런 데서 안 만들고 만약에 가져오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거의 한 8배 차이가 나잖아요. 인건비가. 이게 가능할 거냐. 이게 저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이거 알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애플이 다른 방식으로 고용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애플도 그렇죠. 왜냐면 뭐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총 마진의 3에서 3.5% 감소한다고 하는데 더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국의 공장 이전에서 나가는 돈보다 차라리 관세를 내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미국으로 공장 옮기지 못할 거다. 그리고 그 웨드부시가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 아이폰이 3,5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리고 동화 같은 얘기다. 어차피 미국으로 공장 옮겨봐야 5년에서 10년 걸리는데 그동안에 트럼프 임기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애플이 좀 순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하면 아마존이나 막 이런 데 같이 막 대들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적절하게 어떤 카드를 다른 걸 내주지 않을까. 그리고 상징적 의미에서 애플도 관세를 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어떤 관세 협상국한테 또 압박을 가하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미국의 공장 짓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봐야 돼서 이거는 좀 트럼프의 전략적인 어떤 벙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 주에 돌아가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돌발 방송도 열 수도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꼭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